그럼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수시 상담은 실제 입시에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수시 지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국제기구 전문가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33등급, 모의고사는 9월 가채점 기준으로 2.25등급이 예상되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경제, 독서, 동아리, 충실한 학교 생활입니다. 희망대학은 홍익대 법학부 학생부 교과 전형, 국민대 국제통상학과 국민프론티어 전형,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두드림 전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국제기구 전문가를 꿈꾸는 고3 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이 전화 주셨는데 우리 학생 수시 6회 지원에 대한 계획은 어느 정도 짜셨나요? 네, 일단 교과 전형이랑 논술 전형 위주로 네.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 네네.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비교해 보시면서 잘 짜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상담은 김선욱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김선욱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은 경제, 독서, 동아리, 학교생활 충실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은 동아리 활동을 다양하게 했는데 이 동아리 활동이 경제, 그다음에 독서, 그다음에 토론, 교육 모두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맞물려 있다는 것은 학생이 이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학교 생활에 굉장히 충실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김선욱 선생님이 제안해 주신 수시 히든카드 6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수시 히든카드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2장, 학생부 종합 전형 2장, 논술 전형도 2장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김선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히든 카드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또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제 골고루 2장씩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의 수시 6회 지원 활용 방안으로 제가 이제 교과 전형 2장, 종합 전형 2장, 논술 전형 2장을 추천해 봤는데요. 아까 학생이랑 이제 잠깐 이야기를 나눌 때도 논술도 이제 살짝 얘기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받은 상담서에 그 내용이 없어서 걱정을 했지만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이 평균 2.33등급으로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을 진학할 만한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6월과 9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았을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 2개 2등급을 충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학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교과 전형을 좀 안정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조금 소신 지원으로 이제 종합 전형 그리고 이제 상향 지원으로는 수능 최저로 충족하는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우리 학생은 모의고사보다는 내신 성적이나 비교과가 조금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정과 적정, 소신 이런 부분들을 잘 한다면 크게 손해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대학들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한테 질문 드릴 건데요. 논술은 이제 본인이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어느 정도 준비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논술은 1년 정도 준비했습니다. 그럼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네. 예상형 지원으로 충분히 최저를 충족하는 대학들을 네네. 쓰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김태용 선생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김선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그 지원을, 전형을 추천하실 때 그 최저 기준 있는 논술 전형을 추천해 주셨거든요. 그럼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이제 뭐 수능과 또 병행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남은 기간 이제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위해서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논술 시험이 10월 첫 번째 주 주말과 두 번째 주 주말, 그다음에 수능이 끝난 후인 11월 세 번째 주 주말과 네 번째 주 주말에 다 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그 논술 준비하겠다고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그 옳지가 않고요. 이 수능 준비가 우선일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에 합격하는 친구들을 보면 논술을 따로 준비했다고 해서 잘 합격하는 것이 아니고 수능 준비를 철저히 한 친구들 같은 경우가 합격률이 오히려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좋은 준비법은 대학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나 아니면 모의 논술을 구해서 한번 주말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연습이 논술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의 9월 모의고사 수능을 예상 점수를 보면요. 가채점 기준으로 하지만 국어는 3등급, 수학 나형과 영어는 2등급, 한국사는 1등급, 한국지리 1등급, 사회문화 3등급으로 평균 2.25등급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과 9월 모의평가 성적을 비교해 볼 텐데요. 국어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해서 조금 아쉽지만 수학 나형은 2등급을 유지했고 영어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사는 1등급이고 사탕 과목인 한국지리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하고요. 사회문화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6월에 비해서 6월이 이제 2.5등급이었는데 9월은 2.25등급이 예상되거든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상승한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학생이 노력한 게 보여서 참 네. 기쁩니다.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의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가 좋은 과목부터 순서대로 살펴보면 수학 2등급, 국어가 2.16등급, 영어가 2.54등급, 사회가 2.63등급으로 평균 2.33등급이었습니다. 우리 학생의 그 주요 과목 성적 추이를 보면 1학년 1학기에는 이제 국어가 1등급이었는데 2학년 2학기에 3.6등급까지 하락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3학년 2학기에 2등급으로 상승을 했고요. 수학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계속해서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1학년 1학기에는 1등급이었고 1학년 2학기에 3등급, 2학년 2학기에는 4등급까지 하락했지만 3학년 1학기에는 2.5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우리 학생이 2학년 때 좀 하락했던 부분들이 3학년 1학기에 다시 보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추천서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그 보완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김선호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독서 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비는 자율 활동, 봉사 활동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았는데요. 독서 활동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제 나머지 자율 활동과 봉사 활동에서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네. 김선욱 선생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은 그 내신 성적에 비해서 비교가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독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게 그 교과 관련 독서도 많고 문학 관련 독서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관련 도서가 사실 12권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요. 이건 이제 독서 동아리 활동하고 연계돼서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이제 독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상 동아리 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보통인데요. 수상 같은 경우 이제 교과 우상이 3건 있고 토론대회 동상과 은상, 인문 사회탐구대회 동상, 인문 사회논술 경시대 은상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사회 과목에 대한 부분들이 우수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인성 관련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좀 수상이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는 제가 앞에서 키워드로 말씀드린 것처럼 동아리가 다양하게 있었는데요. 가장 아쉬운 점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만 있지 우리 학생의 활동이 드러나는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소서에 잘 녹여져야만 되고 이 그냥 학생부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소개서랑 추천서가 보완을 이룰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로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학생이 2학년 때 그 인문사회 영재학급으로 활동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학급의 내용이고요. 개인의 구체적인 활동이 아니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자율과 봉사는 좀 더 이제 보완이 필요했던 부분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2학년 때 학급 1인 2역으로 학급 직업관리 활동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는 점이 없었고요. 봉사는 외부 봉사활동으로 교육봉사 10시간이 있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보이지 않고 조금 이렇게 띄엄띄엄이고 제가 이제 날짜 기간에 비해서 시간을 봤더니 하루에 가서 보통 1시간 정도씩 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육봉사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 가장 주목할 대학은 어떤 대학일까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1지망은 홍익대 법학부이고 2지망은 국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3지망은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입니다.
네. 네, 일지망이 홍익대학교를 가장 주목할 대학으로 진단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이 이제 홍익대학교 법학부를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게 될 텐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학생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되게 우수해서 네. 수능 최저학력 2개 4를 맞출 수가 있고요. 홍익대학교가 이제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에서 중상위권 대학에서 보자면 수능 최저가 굉장히 센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세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점수가 내려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점수라면 충분히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추천을 해보았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홍익대의 특징과 또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홍익대학교 법학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 법학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건데요. 모집 인원은 42명이고 전년도 경쟁률은 14.9대 1입니다. 전형 방법은 교과 100%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에서는 이제 학생부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할 텐데요. 우리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활용지표가 이제 석차 등급입니다. 그리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년별 반영 비율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골고루 성적이 잘 나와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등급 간 변환 점수 차이가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능 최저는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이고요.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았더니 합격자 평균 등급이 2.3등급이고 합격자 분포도는 1.91등급부터 2.82등급까지 약 1등급 정도에 걸쳐서 선발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도전 가능성을 본 것이 우리 학생의 학생부 평균 등급이 2.33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합격자의 평균 등급과 굉장히 비슷하고요. 9월 모의고사 가채점 예상으로 2개 영역 등급 합 4를 맞추는 수능 최저 충족률도 가능하리라고 보아서 적정한 지원으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태용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시 지원 기간이지만 정시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학생이 9월 모의고사에서 영어가 2등급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난 6월보다 성적이 올랐거든요. 남은 기간 어떻게 공부를 하면 조금 더 등급이 오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9월 모의고사가 95점이 나왔는데요. 네. 그러면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학생이 많이 틀리는 게 어법, 두 번째가 빈칸 추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단순 실수입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3점짜리 하나, 그다음에 2점짜리 하나 틀린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법 문제 한 문제하고 빈칸 추론 한 문제를 잘 맞추면 1등급이 될 수 있는데, 그다음에 어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어법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총 복습해가지고 정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빈칸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유형입니다. 앞에 빈칸이 있고 뒤에 주된 내용이 있고, 아니면 앞에 내용이 쭉 나오고 맨 마지막에 빈칸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앞에 있는 내용을 잘 요약해서 자신만의 주제를 만들어 보면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 추론하는 능력을 나머지 기간을 통해서 잘 연습한다면 충분히 2점 또는 3점만 더 득점하면 충분히 1등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김선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추천하고자 하는 대학은 숙명여대 경영학부 학업 우수자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은 29명이고요. 2015학년도에는 4.4대 1, 2016학년도에는 7.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교과 100%를 선발을 하는데요. 학생부 반영 방법을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 전 과목이고 학년별 반영 비율 차이가 없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데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2개 영역 등급 합이 4.5 이내로 아까 말씀드렸던 홍익대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합격자 분포도 저희가 살펴보면 1.44에서 2.49 등급까지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숙명여대를 추천한 가장 큰 이유는 2016학년도 대입에서 전체 수능 최저 충족자가 지원자의 39%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약간 완화된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의 수능 최저 충족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합격자 분포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좀 지원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럼 다른 대학도 좀 추천해 주실까요? 네, 저희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경희대를 논술 전형으로 추천해 볼까 합니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희대 무역학과 논술우수자 전형입니다. 14명을 모집하고요. 2015학년도에는 57.12대 1, 2016학년도에는 6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형 방법을 보시면 학생부 교과 21, 비교과 9, 논술 70인데요. 아무래도 논술 전형의 비중이, 논술의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술은 사회 계열을 이제 보게 될 수 있는데 2개에서 3개 문항으로 120분간 실시가 되고요. 수리 논술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고4일은 11월 20일 일요일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수능 최저 학력이 탐구 한 과목을 포함해서 2개 등급 합 4 이내이고 한국사 5등급 이내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이 충분히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도전해 보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2016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대학에서 발표한 결과 논술 평균 점수는 87점, 학생부 등급은 2.7등급, 수능 최저 충족률은 53%였는데 지금 우리 학생의 그 논술을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나머지 학생부와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보면 모두 다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아까 수상 내역에 인문 사회 교과랑 관계되어 있는 수상 내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1년 정도 준비했다라고 본다면 훨씬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해보았습니다. 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혹시 논술 전형에서 이화여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네.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수능 최저 충족률은 사실 많이 높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아까 제가 맨 앞에 그 히든 그 6장을 어떻게 쓸 건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종합 전형에 이제 학생이 원했던 것과 그다음에 제가 교과 전형을 추천드린 부분들이 저는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패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희대를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상향을 해서 이대로 쓰고 싶다면 전 학생이 지금까지 아마 준비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수능 최저 좀 갈 수 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이제 사전에 보낸 상담서를 보면 우리 학생이 이제 수시 지원할 때 가장 하향 지원할 학과와 전형 이걸 좀 추천해 달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네. 우리 학생이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께서 많은 대학들을 추천해 주셨지만 네. 조금 더 이제 하향 안전 지원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되시는 대학을 좀 추천해 주세요. 네, 우리 학생의 9월 성적을 저희가 이제 아직은 가채점이라서 원점수를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원점수가 280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점수 280점이면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으로 써낸 대학들 중에 어디가 이제 맨 마지막 하향 안전일까라는 생각했을 때 국민대 국제통상학과가 가장 이제 그 우리 학생 원점수와 근사치에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채점 결과에 어떤 등급을 수정하고 있지만 그 여러 입시 기관들에서 정시 기준표를 제시한 거를 보면 우리 학생은 이제 국민대 국제통상학과를 맨 아래로 놓고 그 위로 이제 둘 정도의 지원 전략을 짜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윤상현 선생님도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이 대입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김선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언들은 이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조금만 덧붙이자면 우리 학생이 이제 수시에서 승부를 낼 것인지 아니면 또 정시까지 갈 것인지 왜냐면 이제 모의고사 성적도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또 모의고사 성적도 나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몇 가지 어떤 그 부족한 부분만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정시에서도 좀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게 조금 더 확실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수시에서 반드시 합격하겠다. 아니면 정시까지 노려보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교과 전형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교과 전형은 지원을 하면 최저 기준을 충족하고 내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무조건 이제 합격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교과 전형으로 합격했을 때는 이제 정시에 지원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교과 전형을 하향 안전 지원 쪽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적절한 어떤 지원 전략 그 수준의 선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논술 전형으로 이제 상향 지원을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학생이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들 뭐 대학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수리 논술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과연 이제 수리 논술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하셔야지만 좀 논술 전형의 상향 카드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으셨는데 어땠어요? 지금까지 좀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네.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오늘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2명의 고3 학생과 상담을 마쳤습니다. 주요 대학의 원서 접수일이 후반에 몰려서 아직도 대학과 전형을 결정하지 못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최적의 입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인데요. 내일부터는 이제 추석 연휴가 또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겹치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이제 가족과 충분히 즐거운 시간을 또 보내야 되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또 놓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 전략을 세우는 부분 또 그 일정을 챙기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실수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실수가 없어야겠죠. 네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김태용 선생님, 김선욱 선생님 고맙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은 추석 특집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특강 1편 2017 의학계열 수시 전략편이 진행됩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